제 남편은요,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부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말하는 내 남편, 대선 후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는 한번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당 후보들의 부인들이 얘기하는 본인의 남편에 대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정말로 문재인 씨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패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서 후회하지 않게, 결과가 무엇이든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마 배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치적 자산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 네 후보를 또 내조하는 부인들이 남편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장 정확한 분일 것 같은데요. 제인 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뭐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칭을 제인 씨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경희대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죠. 경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당시에 법학도 남편을 만났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학생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류탄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러브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 앞둔 지금에 대해서는 참 많이 두렵다. 그만큼 책임도 느끼고 이 여러 가지 관심도 느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의 어떤 안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향민 부모로부터 반공 교육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 절대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안보관 철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은 또 호남에 매주 가서 단골 목욕탕에서 또 민심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어떤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문재인 대표라면, 문재인 후보라면 이런 부인 배우자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좀 성격을 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이제 소극적이고 이제 하이한 불법 많이 타는 성질인데 비해서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좀 발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이제 선거 때도 보면 사실은 이제 선거 운동을 거의 김정숙 씨가 할 정도로 지금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호남에서 많은 거부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김정숙 씨가 거의 매일 내려다 가다시피 해서 호남 아예 살다시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모습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목욕탕도 다니고 하면서 호남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음대 여학생과 법대 남학생 시위하다 만난 아주 그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정책 상황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문명 의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인 씨는 일관성 있는 사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관성 있다. 저는 뭐 저가 마누라는 아니지만 그 여태 문재인 씨의 행보를 보면 그 저 대목은 이해가 돼요. 조금 그런가요? 뭐랄까 그 원칙과 소신도 있으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삿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문재인 씨의 성품 자체가 굳다라는 것이죠. 굳고 그래서 뭐 앞다르고 뒤다르고 이런 거는 아니신 것 같아서 저 부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 봤으니까요. 다음 분 라이벌입니다. 안희정 지사 볼게요. 남편은 핵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김치 같다는 게 내 남편 안희정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두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고대 캠퍼스 커플 여기도. 나는 낭만적 운동권이었다면 남편은 정말 인생을 걸다시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 연애 시절에 밥 한 번 안 사서 사실 이렇게 시원한 데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싶었는데 뜨거운 여름에도 맨날 이렇게 산책만 해서 좀 섭섭했다 이런 얘기도 인간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얘기하면 오히려 좀 표심에는 더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노 대통령은 원망하지 않는다. 삼각관계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의 어떤 이 특별한 관계, 끈끈한 관계 당시에는
본인이 좀 소외됐다는 이런 얘기를 삼각관계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당신 회사랑 결혼했어?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남편 몰래 촛불 집회 10번쯤 그동안 나갔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고속버스를 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남편한테 내가 하는 일 모든 거 다 알리진 않는다. 네. 나는 독립적인 개체다. 그래서 누구의 아내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다. 저는 힐러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안희정은 핵김치 같다. 그런데요, 이 얘기 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묵은김치 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주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묵은김치가 영양가 있지 않나요? 아니, 보기 나름인 있지 거예요. 않나요? 네.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네.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 동창인데 네. 같이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네, 같이. 어쩌면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도 있고 글쎄요, 동지인데 만약 묵은김치라 그러면 네. 지겨울 수 있는 건데 어휴. 먹을 때마다 새롭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의미 같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학생운동 같이 시작했다가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이제 하게 됐고 네. 민주원 씨는 계속 집에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교사를 활동하면서. 교사 활동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위해서 아니 네. 여사가 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가장 남편을 잘 이해하면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핵김치 표현이 오히려 묵은김치보다 이 아내가 보는 입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돼요. 새롭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그 네. 박성무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비서관을 했었고. 보니까 남편보다 오히려 정치권 먼저 그렇죠. 들어왔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덕영 의원 원래 이제 그 네.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함께 그 네. 지방자치연구소로 이제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 다 정치에 어떤 몸을 담궜었기 때문에 네, 네. 상황이 된 게 또 어떤 면에서 좀 평등 부부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킥하고 많이 싸우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독립적인 그런 독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김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좀 젊다 뭐 네. 이런 것들 좀 강조하기 위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한번 볼 텐데요. 정치인 안철수는 체력도 강철수다. 뭐 강철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서울대 의대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남편과 딸 태어나고 서로 존댓말 써. 저는 존댓말하고 반말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도왔는데 문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껴. 이거 왜 뭐 짐승 발언하고 그랬을 때 지난번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흰머리 생긴 남편 치열하게 사는구나 생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유전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가게에 보면 흰머리가 별로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 뭐 어머님도 머리가 흑발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흰머리가 생긴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데 허문명 의원은 이 얘기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관심을 가시나요? 부인은 아니시지만. 세 번째 대목에서 예. 역시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다 보니 예, 예.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시고 해서 예. 다부 약간 좀 전략적이다. 전략적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지금까지 앞에 두 분들은 예. 정말 옆에서 보는 정말 예. 아내 입장에서 솔직한, 물론 이제 김미경 씨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네. 저도 인터뷰 기사들 쭉 봤는데, 조대목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그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네. 그런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세 분이 다 보면 다 캠퍼스 커플이에요. 뭐 그러네요. 개선조를 하려면 이 캠퍼스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지. 네. 다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또 공부도 또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아마 이제 캠퍼스에서 인연이 맺어져서 결국 지금 대선 국면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캠퍼스 커플이 아닌 커플이 있습니다. 남편 센 사람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바로 김혜경 여사인데요. 이재명 시장의 부인이죠. 피아노 강사하다가 숙명여대 음대 출신입니다. 피아노 강사하다가 가족 소개로 그때 만났는데 남편을 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이혼 서류를 내밀기도 했다. 그만큼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본인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내조에 적극적입니다. 탄핵 정국서 갑자기 스타됐을 때는 사실 무섭고 당황했다.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이 부인 입장에서는 가족을 또 지켜야 되고 여러 비난에서도 지켜야 되니까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다는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남편 도와주는 세력, 사람이 없어서 정말 짠하다.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조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실제로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김혜경 여사 네. 인터뷰 건 때문에 한번 만나봤는데
되게 남편을 사랑하고 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시장, 정치인으로 입문할 때는 정말 반대를 했대요. 정말 반대를 했는데 네. 이제 대권에 하는 거는 네.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안 망쳤다. 네. 안 망쳤기 때문에 뭐 대권 단답해도 망치겠나 이러면서 김혜경 여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 그래요? 좀 네. 보이고요. 네. 뭐 일기장을 아마 프로포즈로 했나 봐요. 네, 이재명 네. 시장이. 그거를 보여주면서 되게 이 짠한 모습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장 아마 다른 어떤 후보 여사들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네. 김혜경 여사도 뭐 다른 후보만큼의 적극적으로 지금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눈길에 가요. 남편 센 사람 아니에요. 요 얘기. 제가 어서 이제 김혜경 여사 인터뷰한 걸 봤더니 우리 남편이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게 부드럽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센 사람 아니요 이런 걸 보면 김혜경 여사도 굉장히 약간의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재명 시장이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안동이라는 데서 사실 그때 화전이라고 있죠. 네. 화전 이게 산을 불태워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즉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그 찢어지 가난해서 예. 결국 이제 그 돈 벌기 위해 성남으로 왔죠. 예. 성남으로 와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팔이 굽어진 걸 보면 그때 다친 상처로 해서 예. 팔을 이제 오므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혼자 독학을 해서 네. 중앙대 법대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 이제 예. 이제 변호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인을 만난 거예요. 네. 당시 이제 변호인 2년 차일 예. 때 그때 만나서 그때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바다로 가자 해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 어려웠던 생활 그러면서도 참 정이 많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인권 변호사하고 이제 싸우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한 그런 게 있지만 예. 사실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또 김혜경 씨가 옛날에 남편 얘기하면서 그렇게 팔이 다쳐서 연애할 때 옷 긴 팔만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성적으로 좀 잘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그러지 말라. 솔직한 모습 보여달라 해서 또 두 사람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의 내조자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부인 바로 이순삼 여사신데요. 남편은 팩트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정의, 정열 상징인 빨간색을 좋아한다. 얼마 전에 또 두 사람이 함께 행보할 때도 본인도 빨간 자켓을 입어서 그렇죠. 커플룩을 연출하기도 했죠. 여기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요. 홍준표 지사가 고대 법대 가난한 법학생도 일대 은행에서 일하던 당시 사무직으로 일하던 이순삼 씨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또 네. 당시 두 사람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눈썹 문신 홍준표 지사가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또렷한 인상,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눈썹 문신 내가 권했다. 근데 이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요. 저한테 져줍니다. 어우, 전 놀랐어요, 얘기 듣고.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홍준표 지사가 워낙 파이팅이 좋으신 분이니까. 네. 어우, 근데.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 남편들에게 또 상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나름- 변호사 드시죠? 나름 캠퍼스 커플입니다. 네네. 은행이 나름은 뭐예요? 고려대학교에 있는 은행에 아, 이제 그래요? 행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돈을 뭐 바꿔주면서 이렇게 계속 일부러 이렇게 네. 이 유혹을 했다 해야 되나? 아. 만나자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진짜. 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도 나름 학교의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뭐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네. 한눈에 반하가 맨날 100원 저축하고 1000원 저축하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딴 데 나오면 되게 강한데 집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진짜 말로 져주는 것만 아닌가. 딴 데는 네. 절대로 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순삼 씨하고 네. 이제 이 결혼할 때 사실 그때 사법 이 고시 준비생이었잖아요. 아유. 얼마나 또 모습이 이렇겠습니까? 아유, 그 제가 해봐서 상황에서 알아요. 이제 그 처갓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제 지금 장인한테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장인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될지도 모르는 사법 고시생한테 딸을 줄 리가 없죠. 예. 처음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결혼을 했고 또 이제 그 화제는 이제 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차남이 이번에 대선 한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 조이는 거기에 또 네. 그 자녀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이번 또 대선 기간에 또 결혼식이 있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끌고 있죠. 네,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이분 중에 또 한 명, 또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차기 퍼스트 레이디가 되잖아요. 활동형도 있고 내조형도 있고 뭐 동지형도 있고 여러 형이 있을 것 같은데 세 분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30초씩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퍼스트 레이디는 어떤 형입니까? 무서운 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글쎄요, 뭐, 다, 뭐, 여사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네. 좀 이렇게, 준비됐다고 해야 되나? 문재인 후보의 이제, 김정수 여사가 그래서 네. 준비돼 있고, 가장 많이 이제,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 봤을 때는, 네. 눈에는 가장 많이 들어온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딱히 누구라기보다는 누구라기보다 뭐, 예, 어떤 지금까지 소양, 쭉 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배우자가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남편의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 입장에서 또 한두 마디 참 결점을 보완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대선 주자면 역시 성공적인 어떤 네.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새삼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워낙 외로 꼬는 게 제가 버릇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남편 자랑들만 하니까 네. 뭐 부부관계가 그렇게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과연 진정성이 있나 네. 싸울 때는 없었나 남편의 단점은 없었나 뭐 네. 이혼하고 싶을 때 언제였나 저는 기자 입장에서 좀 그런 궁금증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맞아요. 짠한 마음도 좀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내조도 있겠지만 예. 이제는 좀 비판자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여성의 그 권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향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영부인도 이제 보면 역할이 좀 더 확대될 것 같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남편한테 뭔가 그래도 제일 측근에서 아무런 그 이견 없이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네. 자신이 잘릴까 안 잘릴까 하잖아요. 근데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제일 직원을 할 경우에 그래도 잘 통하거든요. 다들 집에 가면 말 잘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을 잘 전달하는 창구 역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와대 야당.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일단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주변에 다 대통령에 대해 아부하는 사람만 있고 그렇죠. 제대로 된 민심을 전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과연 어느 사람이 해줄 거냐 부인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 90년대 유명한 전자제품 CF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대통령도 영부인 하기 나름일 겁니다. 아무쪼록 대선 후보의 부인들도 대선 후보를 따라서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